박시백의 오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항왕고의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수광과 심항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 충수광이 조선 27대 임금의 주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경에서 부왕이 권력을 좀 행사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또 이 조카 심항을 심항 자리에 물려주면서 이 충수광의 입장에서는 주기 초부터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충수광 초기는 거의 정말 이름뿐인 왕이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음. 아버지인 성왕인 충선왕이 영경에 있으면서 네.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은 자신이 다 했고, 네. 인사권도 다 장악하고. 심지어 인사권을 장악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집행하는 것 역시도 음. 자신이 중요하는 권한공이라든가 최성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시켜서 주도를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카인 심왕 고에게 조카인 고에게 심왕의 자리를 물려줌으로 해서 네. 심왕 고에게 굉장히 힘이 실려버리니까 추수왕의 입지가 굉장히 이제 축소돼 버린 것이죠. 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제 조정 내에서도 그런 충선왕파, 충수광파 이렇게 나뉘는 것이 당연하고 네. 왕 역시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의 권력이 커지니까 이제 또 상황 그리고 이제 심왕 요 라인에 이제 서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왕고를 따르는 신하들은 이 심왕에게 계속 바람을 넣어요. 이제 전하께서 이제 고려국왕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상황은 또 그렇습니다 하니까 원나라 황제 폐하의 명만 얻어내면 현재 왕인 충수왕을 폐위하고 이제 그 전하께서 즉 심왕께서 왕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심왕의 야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충수광이 한 일이 좀 있을까요? 일단 충수왕이 말씀들 하신 대로 입지가 워낙에 네.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허구한날 이제 사냥하고 네. 잔치하고 네. 이때 기생들에게 자기의 총애하는 기생들에게 선물 같은 걸 안겨주고 하면서 국고가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노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 큰 정치적 변수가 발생해요. 네. 그 당시에 이 원의 그 권력 교체기 때 충선왕이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을 하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바로 이 모함을 받고 이 티베트 쪽 그 당시에 토본이라고 했는데 네. 유배를 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술과 사냥으로 거의 8년 가까이 생활했던 충수왕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왕, 영경에 있던 부왕, 권력했을 때는 부왕이 이제 유배를 가니까 사실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눈물을 흘리고 뭔가 구명운동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좀, 이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뭔가 실제로 해보려고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인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방 설치입니다. 정방 설치. 정방이라면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무신정권 때 이제 지원에다가 정방을 둬가지고 네. 인사를 좌지우지했단 말이죠. 이후에 이제 충선왕 때 이것이 혁파가 됐는데 네. 충수광은 이것을 이제 정방을 국내에 tum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거죠. 네. 실제 정방을 두자마자 선왕의 어떤 측근들이었던 권한공, 최홍철 등등을 유배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인사 조치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이제 고려사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내세웠던 권한공 등은 비록 그 전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 있게 국고를 잘 관리해서 재정이 풍족했고 인심이 북숙했다. 즉 사람들이 큰 불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충수광이 새롭게 교체한 인물들은 그야말로 이제 무능했다. 재정 운영이 엉망진창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국고가 순식간에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토본으로 유배를 갔던 이 충선왕 시기에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원황제 영종이 이번에는 고려 충수왕을 영경으로 부르네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도 왕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던 게, 이 호종을 하던 신하였던 유충신, 오잠 등 신하 여러 명이 도중에 이 심한 그 고측으로 완전히 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네. 그쪽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종하는 사람도 없이 충수왕은 아주 초라한 모양새로 영경에 들어가야 했고, 들어가 보니까 그쪽 분위기도 싸했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생각했던 분위기하고 영 딴판이었던 아,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나를 이제 좀 대접해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분위기였죠. 네. 실제로 영경의 분위기는 이 충수왕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 일단 새 황제 영종이 심왕고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고 네. 거기다가 더해서 워낙에 이제 심왕 측 사람들이 영경에 더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 의한 참소가 그야말로 빗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황제가 내린 칙서를 찢어버린 일도 있고 뭐 사냥과 놀이나 즐기면서 선왕의 훈구 대신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약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원황실에게 이제 그 고한 거죠. 네네. 뭐 아주 방탕하고 포악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거나 공주의 죽음에도 의심적인 일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공주를 주먹으로 쳐서 이건 결정적인 얘기한 적이 있다. 원랑실에서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였는데 네. 충수광은 그것도 모르고 드디어 이제 왕대접 해주려나 보다 해서 신날새 갔다가 이 싸한 분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충수왕의 폐위를 아예 이제 단정 짓고 아예 그 뭐 거기에 대한 대못을 박자 이런 판단에서 심왕 쪽에서 그런 거죠. 네. 그 최하중이 원의 사신인 김간호와 함께 고려로 가서 이제 그 폐하께서 이제 권한공, 최홍철 바로 이 사람들을 저 충수왕이 그 숙청을 잠깐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사면해서 불러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심왕고를 국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또 말까지 전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 흐름을 타서 좀 거짓으로 지금 고한 거죠. 그렇죠. 이 심왕 쪽의 이 신하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읽고 어떻게 보면 충수왕을 더 압박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그 왕의 교체는 권력의 교체는 원황실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반복되는 과정에서 굳어지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거짓이지만 뭐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때 이 백관들이 이제 심왕고의 어머니까지 찾아가요. 이제 앞으로 이 왕이 될 고려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지 그 어머니를 찾아가 하례까지 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 원에서 들어온 그 인물이 이제 상황을 바로잡아요. 황제께서 아직 폐위를 명한 적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또 약간의 그 반전이 일어나죠. 뭐 어쨌든 이 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의 공식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몇 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제 영경에서 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영경에서는 이제 심왕고를 더 신뢰하고 있었고 충수광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참수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황제가 이제 충수광의 옥새를 걷어버립니다. 앞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했잖아요. 그렇죠. 옥새를 걷으면 이미 이제 더 이상 국왕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심왕 측에서는 이제 드디어 완벽한 때가 왔다라고 해서 더욱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 있었던 그 신하들도 잽싸게 이제 분위기에 편승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예컨대 이제 충선왕의 측근이었던 권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심왕고를 우리의 새 왕으로 책봉해달라고 하는 서명 작업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이미 충수광은 이제 폐위가 됐다. 옥새를 이제 반납했다라고 하는 옥새 거둔 거를 아예 그냥 폐위로 단정해버리는 그런 정보가 왔기 때문에 새 임금으로 심왕고를 세워달라고 해서 백관들의 서명 작업을 벌이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뭐 야외에서 절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운사에 불러서 이제 백관들을 모아서 했나 봐요. 마침 그때 또 막 우박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박이 쏟아져서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인물이 또 나서가지고, 난 이런 거 못하겠다. 우리 왕이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깨면서. 불길한 징조다. 뭐 이런 예. 분위기였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서면 작업이 조금 이제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네.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받은 서명만 가지고 이것을 중서성에 제출을 했는데 네. 중서성이 또한 이것을 받지를 않아요. 아예 이제 수령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뭔가 좀 답답했던 모양인지 결정적으로 카드를 내민 것이 입성책동이라는 카드예요. 고려를 원나라 성으로 삼아 이 편입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책동이다 해서 입성책동. 바로 그 당시에 그 측근들 뭐 유정신, 오잠 등이 나서서 이제 고려를 원나라의 성으로 편입할 것을 그 원나라 황제에게 청하게 됩니다. 예. 그때 입성책동은 뭐 고려뿐만이 아니라 원남실 내에서도 가령 이제 당시 원나라 관리 한족 출신의 관리죠.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반대 주장을 펴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일단 입성을 한다는 것, 즉 사만행성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다스리도록 한 세조의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네. 거스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풍토나 습속, 제도가 모두 다른데 중국의 법으로 다스리면 맞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고려의 뜻밖의 반발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횡성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정 손실이 있을 것이고 군대를 항상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으로 네. 인한 뭐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입성 책동을 하는 자들은 예전에 이제 고려에서 재상 등을 했던 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왕에게 죄를 얻으면서 본국을 배반하고 자신들만 편하려고 이런 모의들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반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 원과 고려의 신하들이 반대로 입성책동은 역시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충수왕은 옥새를 빼앗긴 채 영경에서 거의 유배 생활 같은 뭐 억류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때 또 이제 원나라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네. 그 당시에 원나라 황제였던 영종이 정변으로 또 살해되고 그 황제의 숙부인 태정제가 즉위를 하면서 토본에 유배되었던 그 또 상황 우리 충선왕이 풀려났고 예. 또 빼앗겼던 옥새도 역시 충수왕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황실의 이 또 권력 변화로 충수왕이 왕권을 되찾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는 왕이 없이 지낸 세월이었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렇게 옥새를 돌려받은 충수왕은 이제 산품위상 관리 중에서 시망을 세울 것을 청한 자들을 그들에게 녹봉을 중지하라라고 명했다가 네. 곧바로 바꿔서 아예 그들을 모두 파직하라라고 하면서 심한고 세력을 이제 제거하고 뭐 본격적으로 자기의 친정 체제를 드디어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듬해에 충수광이 들어오는데 충수광이 들어온 거를 환영하는 잔치가 있던 바로 그날 네. 마침 또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아버지 충선왕이 이제 영경에서 눈을 감는 눈을 거죠? 감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이제 자기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맞았는데 과연 어찌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